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무주택자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하락의 두 가지 패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락도 같은 하락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집을 산다면 공인중개업소에 가시겠죠. 거기서 야, 집값 하라니까 현재 시세에서 5천만 원 좀 깎아주세요 말을 하면은 공인중개업소나 집주인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절대 못 깎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매수하려고 공인중개업소 다녀보시면요, 집값이 급락한다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실 거예요. 현재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은요, 예를 들어 작년 최고 실거래가 20억짜리 아파트 있다 볼게요. 얘가 그동안에 꿈쩍 않고 25 이상 유지되다가 올 1분기 때 겨울방학 상황에서 1억이 갑자기 훅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월 달에 윤석열 정부 들어선다는 기대감으로 그것을 회복하고 좀 가격이 덜 떨어지고 버티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다가 5월 중순부터 추가 금리 인상 예고 때문에 조금씩 하락폭을 현재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찔끔찔끔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수도권 아파트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에 가서 추가 조정 요구하면은요,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업소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1천만 원 이상 절대 못 깎아줘. 싫으면 사지마. 이렇게 답을 한다는 거죠. 자, 현재 부동산 시장 하락 상황 올해 1분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올해 1분기 때는요, 투자자 중심으로 던진 거예요. 그리고 일부 실수요자들도 갈아타는 과정에서 꼬여서 급매로 던졌습니다. 워낙 초급매로 던졌기 때문에 매물 공유도 안 하고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도 안 되고 실거래가 등록되는 경우가 많았죠. 현재는요, 실거주자 중심으로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매물을 모든 공인중개업소에서 공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비싸게 등록했다가 조금씩 가격을 낮추고 있거든요. 그것을 공유하는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서 같이 인식을 하고 같이 가격을 낮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에는요, 네이버 최저가하고 실거래 갭 차이가 굉장히 많았지만 현재는 네이버 최저가하고 실거래가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왜 이럴까요? 자, 현재 매도자는요, 실거주자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사람들한테 초급매를 기대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선택지가 많다는 거죠. 그냥 매도를 포기하거나, 아니, 실거주자가 급매 던지는 거 1분기 많았잖아. 그때 왜 던졌냐면은 선계약 후매도가 많았거든요. 갈집 미리 계약해놓고 기존 주택 팔려고 하니까 팔려 안 팔려. 그래서 초급매로 던졌다는 건데 지금은 그렇게 계약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 집 팔리면 좋고 안 팔리면 그냥 살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일시적 2주택 제도가 개편이 되면서 갈아탈 때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어요. 기존 주택 2년 이내만 처분하면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그냥 이렇게 된 거 다주택자가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실거주자는요, 자기가 사는 주택을요, 자존심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가격을 계속 낮추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 실수요자들은요, 예전에 이제 뭐 작년에 최고 실거래가 찍었던 거 여전히 그 기억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한테 5천, 1억 이렇게 낮추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시기에 매도하려는 투자자가 많지는 않은데 그 사람들도 급하지는 않다는 부분이죠. 왜냐면은 전세가 때문이에요. 투자자들은요, 무조건 전세 시세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세 대출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이번에 빅스텝 이후에 4% 전후에 전세 대출 금리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 대출 금리 상승은요, 기존 세입자한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나 이미 전세대출 3억 받고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번에 전세대출 금리가 많이 올랐네. 그러면은 내 수준에 맞게 그 전에 전세대출 이자 냈던 것만큼 집을 낮춰서 이사 가야지,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냥 이자 부담이 높아졌으니까 좀 아끼면서 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자가 왜 집을 싸게 안 파냐? 가장 중요한 거는 여전히 2년 전 전세 시세 대비 전세값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투자자가 던지는 상황은 2년 전 전세 시세보다 낮은 상황인데 지금 오히려 2년 전 전세 시세보다 전세금을 올려서 계약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왜 급하게 팔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전세 대출 상승에 따른 영향은요, 굉장히 천천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지금 부동산 전세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팽팽한 균형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 쪽이 약간 더 불리해지기 때문에 전세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부동산 시장 흐름을 전체를 바꿀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높아진 전세대출 금리가 언제 위력을 발휘한다 말씀드렸죠? 새로 입주하는 단지나 인근 지역 전세 시세에 큰 영향을 준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그냥 지금은요 집을 사면 안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왜? 매도자가 급하지 않잖아요. 현재 급매는요 집주인 마음만 급한 거예요. 하지만 가격은 안 급하다는 부분이죠. 본인 아파트는 다르다 생각해요. 앞으로 우리 집만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싸게 팔 필요가 없다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가격을 싸게 파는 주체인 투자자는요 2년 전 계약 대비 전세값을 올리고 있으면서 관망을 한다는 부분이죠. 전세 가격이 안 떨어지면요 투자자는 웬만해서는 안 팔아요. 그래서 집값을 보려면요 무조건 투자자 상황만 보시면 되거든요. 최근에 빅스텝 이후에 뭐 원리금 분담이 늘어난 영끌 부분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까 전세 자금 대출 이자 금액이 올라갔다고 세입자가 주거 수준을 낮추지 않는 것처럼 이자 높다고 영끌한 내 집만 원 실소자가 살던 집을 팔진 않는다는 거죠. 결국에는 매도자, 이 투자자가 팔아야 하는 환경이 나와야 되는데 간단해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전세 대출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새로운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어나고 급격히 낮아진 전세값이 2년 전 시세 이하로 하락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세입자한테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 만약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낮아진 전세금을 감당할 수 있으면 소용이 없는데 어려운 집주인, 모든 집주인들이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2년 전에 그렇게 금리가 낮고 예금 금리가 1%도 안 됐던 상황에서 전세를 놓은 사람들은요 이미 그 집 매수에 모든 재산이 다 올인돼 있거나 또는 예전에 매수한 사람이라도 2년 전에 전세를 놨다는 거는 그 자금을 어디 딴 데 투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낮아진 전세금을 대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초급매로 던져야 의미 있는 하락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1차 시세 붕괴 예상 시기는요 2022년 12월부터 2022년 2월입니다. 왜냐면은 2022년 10월달 11월달에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들 많이 있거든요. 걔네들하고 2023년 1월 2월에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0월에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도 사람들이 대부분 12월달에 입주하고요 1월달, 2월달에 입주한 사람들은 1, 2, 3월에 입주한 사람들은 다 1월달, 2월달에 입주를 해요. 왜? 한꺼번에 겨울방학 시기에 이주를 진행한다는 겁니다. 간단해요. 그 이유는 자녀의 학기가 끝나는 시점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내 집 마련한 사람 보통 10년차 부부가 가장 많이 마련하고 분양도 이 시기에 많이 받아요. 그럼 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이든 유치원이든 뭔가 다니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간에 이사 가는 경우 거의 없어요. 대부분 방학 때 이사를 가지. 그러면은 그때 한꺼번에 이동이 발생을 하면서 인근 지역에서 동시에 전세 매물이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야 되고 그 입주 물량 수에 따라서 주변 지역 범위, 인근 범위까지 충격이 확산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좀 그림으로 쉽게 설명드리면요. 현재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균형이 어느 정도 맞는 거예요. 대신 금리가 높아서 이상하게 전세가 안 나가는 느낌이 드네. 그래서 세입자가 전세금 좀 낮춰주시면 안 돼요 하면 집주인이 좋아요 이러면서 전세금이 조금씩 낮게 계약이 되고 있는데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어떤 일이 된다? 우리 전세가 더 쌉니다 해가지고 전세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수요는 똑같네?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을 1억 낮춰주세요, 2억 낮춰주세요, 3억 낮춰주세요. 낮춰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집주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낮춰요. 원래 이렇게 늘어난 전세 매물, 입주, 물리적인 주택수가 늘어난 전세 매물은요 원래 빌라나 오피스텔 등 비선호 주택 거주자가 채워줘야 돼요. 그런데 이 비선호 주택 거주자는 뭘 보면서 아파트로 이주를 한다? 전세 대출 금리를 보면서 이주를 한다? 현재 빅스텝 이후에 전세 대출 금리가 4% 전후에 맞춰져 있고 연말은 얘가 5% 가까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 비선호 주택인 사람들이 전세 대출 금리 5%면 못 와요. 그냥 현재 주거 수준에 눌러 앉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전세 수요가 줄었잖아. 전세값 하락하는 거 당연하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2년 전 전세 시세랑 비교해야 되는데 2020년 말은요. 대한민국 전세 가격이 가장 높았을 때예요. 왜? 이때 기준금리가 0.5%, 예금금리 0.8%, 전세자금 대출금리 1.78%였을 때예요. 2%가 안 됐던 시기예요.
그러면은 이때 전세 시세가 어떻게 형성됐다? 잠실 지역의 파크류 아파트 예를 들면요. 작년 이제 2022년 1월 달, 올해 1월 달에 전세 시세가 13억 2천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전세 시세 11억이죠. 그럼 이게 연말 되고 내년 1분기 되면 더 떨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다? 10억 이상 전세 계약을 한 세입자들이 나가는 시점에서 위험 구간에 진입돼요. 누구 위험 구간? 집주인들의 위험 구간이 진입된다는 거죠. 3억 가져오세요. 4억 가져오세요.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2023년은 언제가 가장 바닥인가요? 그것도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저는 금리 변화와 연결시켜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올 연말까지 앞으로 6개월간의 통화 정책은 지금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은 예측 불가능의 범위입니다. 왜? 물가 상승세와 연동되는 부분이고 이 물가는 원자재 가격과 환율과 연동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신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2023년 2분기하고 3분기에도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진행되면 저는 2023년 말이 가장 바닥일 거라고 보고, 만약에 2023년에 금리 변동이 없었어요. 만약에 연말에 3% 맞췄는데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 3%를 유지했습니다. 그럼 저는 내년 1분기하고 2023년 말 12월 달이 비슷한 수준으로 가장 바닥일 거라고 봐요. 그리고 만약에 2023년 2분기 이후에 금리 인하가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2023년 1분기가 바닥을 형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금리 변화와 연계시켜야 된다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미래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6개월 이후의 부동산 시장 흐름은 최대한 자세하게 정리도록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대폭락에서도 기존 주택 말고 살아남는 방법, 내 집 마련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당첨되는 거예요. 자, 이 분양가 상한 주택은 기존 시세의 50에서 60% 수준에서 공급된다 말씀드렸죠. 앞으로 서울 지역과 3기 신도시 등에서 쏟아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공급 정보와 당첨 꿀팁 저희가 청약가부에 총정리해 두었습니다. 청약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